저 개인적으로 이번 주 변동성 때문에 아주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힘들었고 나름 이게 열심히 치고받고 했는데 그래도 오늘 코스닥 시장이 좋아서 그리고 뭐 코스피도 양호했고 해서 그래도 한 주 마무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 5,000포인트 일단 찍먹하고 내려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수에다가 의미를 두지 마라. 네. 올해는 우리 주요 업종들 멀티플 조정 가능성을 보고 네. 그 멀티플의 조정이 이루어질지를 보면 네. 사실은 지금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조정만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 지수는 별 의미 없다. 네. 그래서 주요 업종들 특히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업종들의 멀티플 상향 조정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게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단적으로 나온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관련해 가지고 PER 20배 줘야 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왔어요. 네. 그게 레거시 쪽 얘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러면 멀티플 상향이 되는 거잖아요. 네. 10배 내외 그렇죠. 봤던 애가.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반영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수 5천을 얘기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거는 뭐 부여하실 분들은 부여하시겠지만 네. 투자하는데 5천이든 6천이든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내 사실은. 계좌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주요 업종들하고 관련돼 있는 멀티플 조정 가능성이 있는 섹터들 그리고 또 그동안 눌려 있었던 쪽이 순환이 나올 때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5,000포인트를 찍고 4,990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일부 투자자분들은 5,000포인트 찍으면 좀 줄이자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5,000포인트를 어제도 받고 오늘도 받는데 안착은 못했어요. 조금 매물이 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그냥 바로 그냥 또 뚫고 위로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팀장님 제가 네. 작년 연말 연초 네네. 때 1월 증시 전망을 할 때 네네. 1월 달은 어닝에 집중해야 된다고 네네.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네. 그래서 어닝 모멘텀이 워낙에 역대급이기 때문에 네. 어떤 개별 재료나 이런 쪽에 이제 의존되는 쪽보다는 네. 이제 어닝과 관련돼 있는 쪽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기 네. 때문에 1월 달 내내 사실은 코스피가 강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어닝 시즌이 언제 끝나나를 보니까요. 주요한 우리나라 이제 대표 기업들 끝나는 게 2월 첫째 주면 거의 다 끝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 나오기 전에 다음 주에 잘하면 변곡 좀 나오겠다. 그래서 코스닥을 보셔야 될 것 같다. 오늘 네네. 올릴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네네. 다음 주에. 네네. 그래서 이제 거래소 중심으로 보셨다 그러면 이제는 그 거래소 많이 올라 있는 걸 보시는 것보다는 많이 빠진 쪽을 보시는 네. 게 맞고 코스닥 활성화 방안 작년에 뭐 2천간에 어쩌네 그런 소리 그렇죠. 하다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싹 조용하다가 그럼 오늘 갑자기 네. 또 뭐 대통령하고 또 뭐 5천 위원회인가 만나가지고 네. 얘기하다가 코스닥 3천에 얘기 나왔다고 네. 갑자기 급풍문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저는 그게 이제 어닝 시즌과 관련해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네. 시장에서 반영을 했다면은 네. 어찌됐든 간에 어닝 시즌이 마무리가 되면서 남은 변수는 진짜 반도체 쪽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는 그 HBM4 관련해서 코멘트가 나올지 네. 또 뭐 파운드리 쪽에서 진짜 빅테크 관련된 네. 부분들이 어떤 이슈가 나올지 실적 관련돼 가지고 가이던스 전망을 갑자기 급하게 올릴지 뭐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는데 네. 그거 외에는 어느 정도는 대부분 반영된 거 아니냐 그러면은 좀 쉬어갈 때도 된 거고 그러면 그 많은 돈들이 이거 쉬었다 다시 갈 때까지 거기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시선을 조금 이제 다시 돌려볼 때도 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오늘부터 그렇게 돌아버렸으니까 네. 일단은 이게 오늘 동거는 저는 다음 주 목요일이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그때가 변곡점일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동거는 한 일주일 빠르기는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오늘 아침만 해도 좀 과한데 싶었는데 오늘 거래량이라든지 네. 상승 폭을 놓고 보면은 바이오가 어쨌든 의미 있는 바닥에서 반등 나온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저는 다음 주부터는 코스닥 쪽 움직임을 좀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수급 쪽에서 좀 특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는 언제든 있을 수 있는 날이었는데 코스닥에서 기관이 1조를 샀어요. 이거 저 되게 의미 있다라고 일단 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5천위원회에서 네. 그 얘기를 하니까 5천을 찍었잖아요. 어쨌든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기관 쪽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렇죠. 작동이 된 거고 네, 네, 네. 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삼성, 하이닉스, 현대차 많이 수익이 많이 난 올랐죠. 상태에서 네. 어쨌든 여타 노이즈들 때문에 바이오가 예상보다 더 빠졌었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갖다 급하게 채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기관들 입장에서는 오늘 코스닥 들어올 만했죠. 근데 네. 1조를 이렇게 한 방에 지를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좀 서둘러서 했었어야 되나 하는 좀 아쉬움은 있는데 예, 네. 어쨌든 지금 오늘 그 거래량 매수는 의미 있는 그렇죠. 흐름이다.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과거 한 6년 정도 보면 코스닥이 코스피 한 3분의 1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지수대가. 그러니까 뭐 사실 2,000이면 한 700, 한 3,000이면 한 1,000.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 5배까지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따라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최소 못 가도 1,500에서 2,000 정도. 그리고 이제 공약이 지켜진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5,000포인트를 어쨌든 지켜진 거니까 코스닥도 오늘 딱 나오면서 움직인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코스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런 거는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선은 네. 코스닥에서 좀 크면 다 네. 거래소로 넘어가 버리고 하기 때문에 네. 그게 뭐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기도 네. 그렇고 그다음에 성격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네. 코스닥하고 네. 거래소는 좀 다른데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바이오 섹터가 많이 빠졌고 네. 지금 되게 안 좋은 어떤 센트를 보였었는데 이 시장이 그러면 끝난 거냐라고 하면 끝났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작년에도 네. 지금 역대급 계속 라이센스 아웃이 나왔었고 그렇죠. 그렇죠. 협력이 네.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쪽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거고 어차피 성장 산업에 들어갈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정부가 지금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군에 당연히 들어가고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맞물려서 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코스닥 쪽도 당연히 지수 상승은 나올 건데 그걸 3분의 1이니까 5천에 3분의 1 하면 뭐 1,500포인트를 가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코스닥 내에 그 포트폴리오를 놓고 보면 결국 바이오가 있고 그렇죠. 반도체 소부장 들어가 있고 2차 전지. 2차 전지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들어가 있고 그죠. 근데 네. 휴머노이드는 이번에 좀 과하게 같이 올라왔으니까 네. 그쪽이 뭐 추가 올라간다는 것보다는 일단은 다른 쪽 섹터를 좀 얘기한다 그러면 그 세 섹터들이 공통점인 게 많이 빠져가지고 바닥을 어쨌든 좀 다진 거 아니냐.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은 좀 만들어질 것 같고 거래소 쪽에서 만약에 추가 모멘텀이 크게 나오려고 그러면은 반도체 쪽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죠. 미국에서 그 멀티플 조정이 일어나 가지고 진짜로 마이크론을 20배를 준다. 네. 그런 상황이 연출될 때는 또 다시 그쪽으로 수급이 그렇죠. 넘어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변수만 아니라 그러면 지금 당장에 실적 발표 끝난 다음에 모멘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실적 발표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겠지만 그게 예상치를 넘어섰을 땐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거기서 조정 기간을 좀 받게 되는데 그 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은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네. 그럼 그 기간 동안은 상대적으로는 또 코스닥이 원래는 2월도 별로 코스닥이 좋지는 그렇죠. 않았는데 네. 요번에 1월 달에 어닝 시즌에 너무 역대급으로 반응을 맞습니다. 줘버렸기 네, 때문에 네, 네. 이제 코스닥도 조금 선행해서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2월은 코스닥이 어쨌든 상대적으로 낫지 않겠냐.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 진짜 고민 지점은 우리가 다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결국 한 번 조정을 받긴 받을 건데. 그럼요. 그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언제일지는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는 상반기에 아주 큰 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상반기에는 조정을 거치든 뭐라든 간에 좀 수익에 좀 집중하면서 대응을 하되 이제 조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하반기 그때부터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제 코스닥이 이제 993인데요. 코스닥이 이제 1000을 넘어간다. 1,500 간다라고 하면 결국 어떤 섹터가 끌고 가실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뭐 저는 여전히 바이오. 바이오. 네, 여전히 네. 바이오 그렇게 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소부장은 사실은 좀 개인 노력이 되게 필요한데 네. 그냥 소부장 가운데서 저는 하여튼 미국 현지 쪽 관련돼 있는 회사들 네. 그런 쪽 정도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2차 전지도 있고 뭐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는 철저하게 핵심 소재 관련된 거 그러니까 네. 뭐 핵심 광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쪽과 관련된 거 중심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뭐 그 정도 저는 뭐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원래 그냥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쪽에 보시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바이오가 이제 이번 주에 한번 어쨌든 알테오젠 사태를 겪긴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알테오젠은 뭐 정작 당사자는 뭐 추세를 돌리지 못했지만 일부 바이오 섹터들은 추세를 돌려버린 종목들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오늘 신고가를 간 종목들도 좀 있고요. 바이오 섹터가 그때 한번 이제 2월부터 갈 거라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끝나고 2월 정도면 이제 바이오 해볼 만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한 일주일 앞당겨서 봐도 될까요? 이제? 이벤트가 있어서 좀 한번 수급이 뒤틀린 것 같아요, 저는. 바이오 네. 섹터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요. 네. 그리고 채바닥에 못 산다고 바이오를 안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어차피
바이오 보시던 거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이냐. 이제 그동안 알테오젠 중심으로 끌어왔었던 게 또 이제 중간에 뭐 바뀌긴 했었지만 어쨌든 네. 시장의 주도주 대장주는 알테오젠이라고 봤었는데 네, 네. 알테오젠의 수급도 좀 분산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회복이 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 네. 때문에 다음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면서 확연히 주도주가 보인다면은 네. 네, 거기에서부터는 이제 바이오 섹터 전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포션을 늘려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자금이 조금 간다라는 좀 느낌이 뭐였냐면 코스닥 2차 전지는 살았는데 코스피 2차 전지는 좀 안 좋았어요. 대표적으로 LNF는 별로 안 좋았지만 에코프로비엠은 좋았습니다. 삼성 SDI 안 좋았지만 또 2차 전지 섹터들은 코스닥에는 다 좋았고 로봇도 보면 현대차가 이제 이번 주 어쨌든 로봇으로 올랐으니까 현대차를 필두로 한 코스피에 있는 로봇주는 별로 안 좋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코스닥 로봇은 또 좋았습니다. 뭐 일부 종목들은 뭐 급락 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 보면 같은 섹터 안에서도 코스피, 코스닥 느낌이 좀 많이 갈린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코스닥 쪽에 좀 다음 주 확실히 저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인데 4,000포인트 첫 돌파하고 이제 10월 말경에 돌파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쉬었어요. 그때 코스닥은 하락도 심했지만 확실히 좀 더 빨리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5,000피 도달했으니까 조금 조정 나올 때 닭이 치고 가겠다. 그 정도로 봐도 돼. 그런 결인가요? 뭐 앞서 대충 이 정도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이제 어닝 시즌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면 네. 또 어닝 시즌의 실적 반영이 상당히 많이 된 부분이 있다고 네, 보니까 추가적으로 서프라이즈만 뭐 진짜 시장 예상을 넘어서는 서프라이즈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제 좀 매기는 방향이 좀 바뀌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같은 코스닥이라도 좀 결이 달라요. 네. 그거를 일반 휴머노이드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 안 되고 그렇죠. 네. 뭐 그렇죠. 그냥 좀 결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 코스닥 내 휴머노이드 가운데서도 좀 차별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결국 가지고 휴머노이드 전반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다. 다만 이제 그 주변주로 분리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많이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테마성으로 움직인 것들도 그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네.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 대신에 연간으로 봤을 때 올해 휴머노이드는 주도주 섹터 안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계속 가지셔야 여전히. 된다. 네. 그럼 휴머노이드 대장은 역시나 현대차로 보셔야 될까요? 저는 눈에 보이는 게 확실한 걸 하는 거니까 네네. 현대차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인데 네. 그 중에서 실체를 보여주고 가식성 있게 스케줄이 네. 제시된 건 여전히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네. 현대차 그룹에 그렇죠.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저는. 네. 현대차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2부에서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1분기 이제 실적 시즌 끝나고 그러면 코스닥 좀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로봇에 대한 것은 이제 실적 저는 좀 걱정되는 거는 로봇 주식들 실적 발표하고 나면 분명히 조금 이게 뭐야 실적이 이런 기업들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후의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주변주자를 매매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사실은 그동안 갖고 네. 있었던 그 주변주들도 최근 그러니까 이번 주 전에 네. 그쪽 건 다 정리를 했어요. 예. 이제 휴머노이드 쪽은 다 정리했고 이제 갖고 있는 거는 휴머노이드로 분류되는 쪽으로 갖고 있는 거는 다 현대차 그룹 네. 관련된 주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어쨌든 2차 전지가 올라갔던 이슈 중에 하나가 로봇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이슈로 2차 전지 주식들이 올랐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과하게 땡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는 멀티플을 땡겨오기 마련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2차 전지 쪽은 모멘텀이 확실한 쪽은 저는 핵심 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핵심 광물과 관련돼 있는 뭐 리튬 관련돼 있는 거기서 테마주 말고요. 네, 실체가 네, 있는 네, 회사 네, 중심으로 네, 네, 네. 또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철강도 갖고 있는데 철강이 감산 움직임이 네. 이제 본격화되고 있죠. 네. 이런 것들까지 놓고 봤었을 땐 여전히 저는 2차 전지는 확장을 시키는 쪽보다는 저는 철저하게 압축을 시켜가지고 몇 군데만 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냥 큰 주식들을 보면 되겠네요. 시총 상위 종목들. 그렇게 그게 저는 가장 보고 편하실 있습니다.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2차 전지는 좀 이제 옥석가리기가 거의 끝났다라고 봐서 이제 아마 지금 신고가 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잘 살펴보시면 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곁들여 보겠습니다.